소위 공유의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면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공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죠. 갑, 월,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A가 나타나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아니면 무단으로 허위 등기를 했다. 아니면 기타 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갑, 월, 병은 제3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 자체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주장하죠. A가 당신 누구야? 그럼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갑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분권을 갖고 있죠. 이 지분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독으로 그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즉 철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걸 뭐로 본다? 보존행위로 봅니다. 판례는 이걸 보존행위로 봅니다.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무엇이 간해서 행사했다? 지분권에 의해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효 등기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3자 프로 무효 등기가 있을 때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공유물 등기 말소 나와 있습니까? 공유물이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에서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B 앞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월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등기가 지금 C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지분권에 의해서 C 앞으로 된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소만 해야 됩니까? 방해 제거해야 됩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받아야 됩니까?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한 뭘 받아야 된다?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수익이죠. 수익은 항상 무슨 비율? 지분. 그래서 이거는 지분 비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301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나옵니까? 나오죠? 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항상 무슨 비율에 대해서 지분 비율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까지 강의 드렸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A를 상대로 나는 3분의 1 지분권자라 그러면 될 건데 이 토지는 나와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갑이 A를 상대로 뭘 주장하느냐면 공유관계를 주장합니다. 공유자 1인이 제3자를 상대로 공유관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말은 이 갑은 A를 상대로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 지분도 A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공유관계라는 건 지금 갑 지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을, 병도 지금 갑에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유자가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 오른쪽 보십시오. 2번을 보십시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결국 공유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갑이 A를 상대로 내 지분 3분의 1이다. 을도 A를 상대로 3분의 1이다. 병도 3분의 1이다. 해야 됩니다. 즉 공유관계 주장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전원이 해야 됩니다. 공유자 1인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전원이 나가서야 됩니다. 만일 소를 제기한다. 공유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걸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하니까 그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옵니다. 대외적 문제가 나오면 지분권은 뭐로? 단독으로. 공유관계는 전원이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지분권은 단독으로, 공유관계는 뭐라고? 전원입니다. 공유물 전체에 관한 소유관계 확인이나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관계 주장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다른 사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좀 외우세요. 지분권은 단독으로, 공유관계는 전원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대외적 관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것은 나중에 봅니다. 이게 공유의 대외 관계입니다. 다시 마지막 공유물 분할입니다. 여러분, 공유는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유자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분할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1인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당사자끼리 불분할 특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불분할 특약하도록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거꾸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의 방법이 문제됩니다. 분할할 때는 원칙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냐? 협의 분할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분할이 되는데 만일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재판상분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협의가 안 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볼병 세 사람이 있다.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 분할할 때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전원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빠뜨려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하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원이 참여하는데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파트는 현물 분할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아파트는 자를 수 없죠. 그럴 때는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나눕니다. 그걸 대금 분할이라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판례는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요. 갑을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3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분할이 현물 분할 안 되죠? 그럼 매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갑이 단독 소유하고 을에게는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1억 5천만큼 가격으로 배상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분할도 현물 분할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협의 분할할 때는 협의니까 당사자가 마음 된다?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금 분할하거나 뭐 가격 배상도 인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갑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고 난 다음에 공유자 1인이 합의대로 이행을 안 해줍니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됩니다. 일단 협의 분할 됐죠? 그럼 재판상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럼 협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되지 공유물 분할 소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답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303페이지 기억 요건 나옵니까? 요건 두 번째 줄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잘 이행하라고 청구하거나 소유권 확인을 구하면 별문제로 하고 또다시 서로서 분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협의 분할된 경우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답인 겁니다. 아니 됩니다. 자, 이럴 때 재판상 분할할 때도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필수적 공동소송 혹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전원이 참여됩니다. 이 재판상 분할할 때는 무슨 분할이 원칙일까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가액 감소율이 염려될 때만 법원에서는 경매를 명합니다. 경매하면 경락대로 나눠주겠죠? 그게 무슨 분할이다? 대금 분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무슨 분할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현물 분할해야죠. 어차피 경매에서 분할할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매각하지 뭐 하려고 법원에 가겠습니까? 경매하면 가격이 더 다운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분할을 해야 된다고? 그럼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량으로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답으로 나왔어요. 2법입니다. 안 됩니다.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2법이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따라서 무슨 분할을 해줘야 된다? 현물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물 분할할 때 요겁니다. 이제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공유물 분할하자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이 토지를 이렇게 잘라라. 그래서 A, B로 나누고 요 A는 갑이 소유하고 을은 오른쪽을 소유하라고 법원에서 현물 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결국은 뭐가 나왔다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한다. 현물 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이 뭐 됐다?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됐지만 지금 분필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안 되더라도 이 을은 이 비분 소유권 취득하게 못하게 합니다. A도 합도 취득합니다.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187조에서 말하는 무슨 판결? 그렇습니다. 이게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바로 물건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하자 청구하는 게 무슨 건이고 형성건이고 공유물 분할소 제기하는 게 무슨 소냐? 형성의 소고 이때 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자,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에 해당됩니다. 304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종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공유물이 분할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소고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때부터 분할의 효과가 발생이지 소고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합니다. 여러분 상속재산도 공유입니까 공유 아닙니까? 그렇죠. 상속분만큼 공유하잖아. 그럴 때 오빠야 우리 나누자. 그게 상속재산 분할이라니까. 공유물 분할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거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합니다. 그때는 이제 비율이 상속 비율이라든지 세금 등이 문제되기 때문에 소급합니다. 자, 다음에 뒤에는 안 봤는데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현물 분할하는 것은 지분을 서로 매각하는 좀 어렵죠. 여러분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현물 분할하는 것은 갑과 을이 갖고 있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과 같아요. 대금 분할하는 것은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교환 처분은 유상행위고 유상행위는 우리 민법 580조 이하 담보책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담보책임 안 배웠으니까 외우세요. 일단 공유물이 분할되면 끝은 아니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대로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보 책임제입니다. 일단 그냥 공유자는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진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통일한 담보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X 건물, Y 건물 둘을 남겨줬어요. 이게 3억짜리고 이게 3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2분의 1 지분 가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기로 하냐? 오빠는 X 건물 가지고 나는 Y 건물 가질게. 이래서 현물 분할했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에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빠는 네가 그거 가져갔지, 잘 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요 하자에 대해서 값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담보 책임을 져야 돼요. 분할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 분할된 물건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그래서 지분 비율대로 담보 책임을 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요게 공유에 관한 겁니다. 옛날에는 공유물 분할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부 관계, 외부 관계가 시험에 나왔지. 옛날에는 분할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 당연히 내부 관계, 외부 관계보다 내부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5페이지 1번하고 2번만 한번 봅니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처분은 전원 동의를 한다 했습니다.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한다. 아까 수익도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의무도 무슨 비율? 지분 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을 봅니다.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키포인트는 뭡니까? 가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그 자로부터 공유물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사이도 적법하다 안 하다? 적법합니다. 가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일부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요즘 뭐 이 가반수냐 소수권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1번, 2번, 4번 했습니다. 자, 다시 306페이지 가봅니다. 합유입니다. 방금 합유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합유에서는 첫 번째 의의는 방금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합유에도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분은 공유와는 달리 합유는 공동사업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무슨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공동사업에 맞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봅니다. 그 위에 있는 성립에서 등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공유에서 합유는 공유와 틀린 점만 보면 돼요. 첫 번째, 합유 지분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로 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갑월병 세 사람이 지금 변호사업을 하는데 이 갑이 갖고 있던 지분을 아무 변호사도 아닌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변호업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합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처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를 요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합유 지분 상속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을이 조합을 결성해서 합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조합 재산은 누게 될까요? 잔존 합유자 단독 소유로 바뀝니다. 왜냐? 지분은 상속이 아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07페이지 오른쪽 판례 나옵니까? 판례 2번을 보십시오.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쭉 보면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잔존 합유자로 기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일 때는 잔존 합유자가 뭐가 된다? 단독 소유로 기속됩니다. 지분은 상속이 아니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지금 변호업을 하는데 지가 하기 싫으면 지만 탈퇴하면 되지. 합의물 분할하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나머지는 공유하고 똑같아요. 보존인은 단독 할 수 있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한다. 다 똑같습니다. 자, 뭐만 틀린다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항상 요 세 가지가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자, 나머지 보세요. 307페이지. 제일 위에 합유 지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합유 지분도 있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다 똑같습니다. 2번 합유 지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니은 합유자가 합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포기된 지분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다른 합유자 지분권자에게 기속됩니다. 다만 기속되더라도 가만두면 기속되는 게 아니고 변경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야만이 변동됩니다. 3번 보존인은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4번 처분 변경은 저는 동의를 한다. 이거는 공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한 장 넘겨보면 합의물 분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예 법조문에 합의자나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언제 종료되느냐? 당연히 거기 있듯이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의도 종료되겠죠. 맞습니까?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의는 종료됩니다. 다음에 합의물 전부를 다른 사람이 양도하면 합의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합의는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의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해산했어요. 해산했는데 아직까지 조합 재산이 남아있다.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조합체가 해산됐을 때 그 조합 재산을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밑에 보충 합유 관계 정리 나와 있습니까? 조용하다. 그 정리 잘 보십시오. 자, 밑에 기출문제 2번을 보십시오. 합유물에 대한 보존인의 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기속되고 1인이면 단독 소유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5번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는 종료한다. 다 법조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총류입니다. 총류는 방금 말했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조합체로서 조합체가 아닙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한 걸 총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성원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거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건데 그걸 이제 순화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사단이죠. 사단의 소유지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은 뭐가 없다고? 지분이 없습니다. 목사가 지분 많이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서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에서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사용 수익하는 권능과 관리 처분 기능을 나눠야 해요. 그래서 각 사원은 전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각 사원은 뭐뭐 할 수 있다? 전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사용 수익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서 정하게? 사원총회 결의에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뭐하고 기도하고 점심 때 국수 주면 국수 먹고 오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 사용 수익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한다? 사원총회 결의합니다. 요 관리해안에는 이용 계량행위 플러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존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도 사원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존행위도 사원이 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점심에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오후 기도를 하는데 에라 의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망치로 고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왜 이 의자가 부서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지. 고치면 안 돼요. 반드시 부서질 때는 이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걸 밝히도록 노력해야 되지. 고치면 안 돼요. 그럼 고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면 안 돼요. 보존행위도 사원이 하면 안 됩니다. 무조리 누가 한다고? 사원총회 결의합니다. 사원총회 결의 따릅니다. 자, 이게 총유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는 어떻게 취득하고 상실하느냐? 사원의 권리를 취득하면 취득하고 상실하면 상실합니다. 따라서 교회 교인이 되면 바로 취득할 것이고 탈퇴하면 교인의식이 없어지니까 의무도 권리 의무도 상실되는 겁니다. 자, 이게 총유관계입니다. 먼저 여러분 공유에 관해서 많이 읽고 합유 총유는 나중에 정리된 것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밑에 중공동소유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311페이지 1번 기출 지문을 보세요.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2번 합유 지분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 동의를 한다. 맞습니다. 자, 3번은 하지 않았지만 유추 적용을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도 사원이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개인이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다니까. 보존행위도 못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개인은 하면 안 된다니까. 보존행위도 하면 안 된다니까. 따라서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을 교인 1인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부서지면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게 그 문제 아닙니까?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소유입니다. 그 어려웠던 소유권이 다 맞춰졌습니다. 312페이지는 독특한 공동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말하는 공동소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명의신탁하고 관계 있으니까 요걸 상호명의신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의물권, 치상권, 지역권, 전세권 차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다음 주에 용의물권, 담보물권인데 저당권 일부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용의물권 다 하고 뭐까지 들어간다? 유치권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당권 일부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책 거의 다 맞춰져 갑니다, 여러분. 벌써 책 다 맞춰가니까 예습할, 복습할 거 많죠?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